자, 이제는 이제 명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오늘 하는 내용은요. 81쪽에 있는 명제 증명입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집합과 명제가 끝나고 그 다음은 함수 단원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용어 정리 좀 하고 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용어를 쓰는데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는 증명, 세 번째는 정리. 이 세 단어를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명제를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걸 정의라 그래. 그러니까 정의는 책에서는 그냥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가 있을 때 걔를 표현하는, 그 이름을 표현하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정의는 용어를 표현한 문장. 자,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쓰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자, 원이 뭡니까? 원. 그렇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은 걸 원이라고 하지. 그게 정이야. 정사각형은 뭐야?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그치? 네 각이 다 크기가 같은, 혹은 한 각이 90도인, 뭐 이런 평행사변형? 그 말은 좋지 않겠다.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이라고 하면 그게 정사각형의 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을 정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참이되는 명제를, 참임을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자세히 배울 게 요 증명이라는 건데, 증명은 그래서 그 명제를 통해서 참임을 나타내는 걸 증명이라고 하고요. 그걸 증명을 하면 나오는 친구를 정리라고 해요. 정의와 정리를 좀 헷갈리는데, 정리는 뭐냐면 정의에서 나타난 것의 성질. 자, 지금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정리는 뭐냐면 정의된 것의 성질이야. 알겠니? 정의된 것의 성질. 예를 좀 들어보자. 자, 아까 원에서 이 친구는 정의가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친구들을 모았다 그랬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정리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를 나타내는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같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형의 정의를 알아요. 정의는 절대 안 변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끌어내, 성질을 찾아내. 그걸 정리라고 해.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세 가지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정의일까 정리일까? 정리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의 성질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의로부터 파생된 걸 증명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편히 말해 대우증명법.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거야. 자, 대우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본 명제 대우를 배우면서 뭘 배웠니? 대우의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 대우가 참이면 원래 했던 명제도 참이다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명제를 증명을 좀 해야 해요. 그 명제 증명을 못 하겠어. 그럼 대우를 증명하면 되지. 그게 대우증명법이야. 알겠니? 대우를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증명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 귀류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귀류법은 뭐냐면,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을 부정할 거야. 결론을 부정하여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이게 참이야. 그런데 내가 이 친구의 결론을 부정하면 이거는 거짓되겠지. 그걸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방법이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해. 근데 그걸 통해서 모순 이끌어내기야. 모순이 뭔지 알아요? 네, 모순이는 그거죠. 원래 모순이라는 말은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데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가 모순이야. 이 모자가 창 모자고 순이 방패 순자거든. 그래서 모순은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모든 걸 뚫을 수 있고 모든 걸 막을 수 있다면 얘네들은 아예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찾아서 얘가 틀렸구나를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증명법을 배울 거야. 자, 증명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꼭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명제를 좀 보여줄게요.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다를 증명하고 싶어. 자, 우리가 구할 건 A,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임을 증명하고 싶다고. 그런데 얘들아, 이거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또는이라는 말 때문에 어려워.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니를 증명해야 되거든. 그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대우 증명법을 쓸 거야. 자, 대우가 뭘까? 이 명제의 대우. 그치? 자,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연수 뭐에 대하여? 얘는 그냥 뭐냐면 상황 설명이야. 이때 뭐뭐이면 있지. 얘가 가정.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기 P고 뭐뭐이다. 이거는 결론. P야. 아니 Q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대우를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는 상황 설명 그대로 써주는 거야. 상황은 똑같아. 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우리는 대우를 어떻게 썼지? 그치?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게 대우지. Q가 아니면 어떻게 써야 돼? 그치? A 그리고 A와 B가 모두 라고 쓸게 그냥 그리고인데 이거의 반대는 뭐니? 홀수. 홀수이면 자, not P는 어떻게 적을까? A, B는 홀수이다. 이게 우리가 설명하는 대우입니다. 자, 이제 대우를 증명 한번 해볼게요. 이 명제가 참이면 본 명제도 참이겠지? 증명 한번 할게요. 자,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A가 홀수죠? A가 홀수면 보통 표현하는 방법이 2K 야 뿔일 것 같아 마일일 것 같아? 2K 마일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운 수 중에 가장 첫 번째 홀수가 뭐니? 1이지. 그 홀수의 특징은 가장 첫 번째는 짝수보다 1 작아. 짝수가 2K야. 2의 배수. 거기에서 1 뺀 게 홀수를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자동적으로 K는 자연수야. 그 다음 나는 B를 이 N마일로 둘게요. 여기서 N은 자연수야. 그러면 지금 현재 A랑 B가 동시에 홀수지. 그럼 둘을 곱해보자. 이 K 마일과 이 N 마일을 곱해. 이게 A, B거든? 전개하면 4KN 마이너스 이게 A, B라고. A, B 곱한 거. 응?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이게 A랑 B지. 그런데 내가 지금 증명할 거는 A랑 B가 모두 홀수면 둘이 A, B 곱한 게 홀수임을 증명하잖아. 그치? 얘 홀수고 홀수잖아. 그러니까 둘이 곱한 거야, 그냥. 알겠지? 둘이 곱해.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 K, 마이 N 뿔 1이잖아. 그러면 얘는 2로 묶으면 2K, N 마 K, 마 N 뿔 1이지. 이 수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수에다가 2를 곱해서 1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홀수면 둘이 곱한 것도 홀수다. 증명 가능하다고. 이게 대우를 통해서 증명. 이 대우가 참이니 본명제가 참이다. 라고까지 써주면 돼. 여기에 이렇게만 쓰면 틀리고 이렇게 대우 명제가 참이니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까지 적어줘야 모든 그 증명이 완성이 된다고요. 알겠니? 이게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대우 증명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이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사실 뭔가 좀 잘못됐거든. 그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해줄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빠졌는데 원래 있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증명하는 문제야. 뭐냐면 문제 좀 해줄게. 3이니까 3으로 할게. 자, 대우증명법으로 하나만 더 해줄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증명을 해야 지금 하려는 귀류법을 증명할 수가 있어서 하나만 더 해줄게. A와 B가 3의 배수면 잠깐만 볼게. A가 3의 배수면 아니다. 그냥 할게. A가 3의 배수이면 A제곱은 3의 배수다. 아니야. 다시 할게. A제곱이 3의 배수이면 A가 3의 배수이다. 이 명제 하나만 증명하고 넘어가자. 자, 이 명제는 3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제곱이 3의 배수면 A가 3의 배수다. 3일 거니, 거짓일 거니? 잘 모르겠지? 모르겠지? 증명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것도 한 번에 증명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내가 A제곱을 3의 배수로 가정을 하잖아. 그러면 A를 증명하려면 난 루트를 씌워줘야 돼. 근데 루트를 씌우면 그 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증명하기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것도 증명할 때 우리는 대우증명법을 써야 되거든. 대우는 뭐야? A가 3의 배수 아니면 A제곱도 3의 배수 아니다지.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3의 배수가 아니래. 그럼 우리는 A를 어떻게 둘 수 있냐면 3의 배수니까 3K 마 1의 형태나 A를 3K 마 2의 형태로 둘 수 있어. 야, 3K 마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나온다는 게 3K 마 2야. 3K 마 1이야. 3K 마 2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나오는 수야. 근데 이렇게 둘 수 있어? 그럼 당연히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 건 3의 배수니까 걔는 할 필요 없겠지. 한번 해볼게. 3의 배수 아니지 지금? 자, A 제곱 한번 해볼게. 제곱하면 3K 마 1의 제곱이에요. 제곱하면 9K 제곱 마 6K 뿔 1이라서 얘는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마 2K 더하기 1이죠. 3의 배수예요? 아니지. 자, 두 번째 얘도 한번 해볼게. A 제곱은 3K 마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9K 제곱 마 12K 더하기 4인데 내가 얘를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3으로 묶어버리면 1까지 묶고 1은 못 묶지. 3의 배수니? 아니지.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니까 참이겠지?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증명법이라고. 그런데 내가 얘를 왜 증명했냐면 지금 설명하는 귀류법에서 요거를 써야 되니까 증명을 좀 한 거야. 증명됐지? 얘들아, 이 명제 잘 기억해. 이거 기억하라고. 좀 이따 이거 쓸 거니까. 그러니까 제곱이 3의 배수면 그것도 3의 배수야. 알겠지? 자, 이제 귀류법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귀류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증명 과정 속에는 모순이 있어. 그 모순을 찾아내면 결론을 부정했다는 그 가정 자체가 틀린 거거든? 그러니 본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 조금 어려워. 귀류법은 결론 부정, 모순 이끌어내기로 기억하라고. 결론 부정, 모순 찾기. 자, 그러면 얘를 귀류법으로 증명할 거야. 여기서 가정이 뭐고 결론이 뭐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황 설명이야. 얘가 유리수가 아니다 잖아. 그러면은 얘가 가정이고 유리수가 아니다 결론이야. 그럼 우리는 이 결론을 부정할 거야. 알겠니?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좀 말을 어렵게 썼네. 그냥 쓸게. 루트 3은 무리수다. 무리수다. 야, 루트 3은 무리수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얘를 증명할 거야.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귀류법을 쓸 거야. 귀류법을 쓰는 방법은 결론을 부정해. 루트 3은 무리수다를 부정하면 무리수가 아니다지. 무리수가 아니다는 유리수다지. 그걸 통해서 증명할 거야. 자, 귀류법이야. 귀류법의 증명법은 결론 부정이라 그랬죠. 첫 번째 결론 부정. 결론 부정한 내용이 뭐죠?
여기서부터 증명한다. 자, 근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지. 그래서 나는 이 유리수인 루트 3을 분수로 표현할 거야. a분의 b로. 그런데 여기서 가정 하나 합시다. 여기서 혹시나 b가 0이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얘를 a와 b는 서로소인 수로 가정을 할게. 서로소인 수. a와 b는 서로소인 수야. 서로소인, 정확히 말하면 자연수야. a, b는 서로소인 수. 자, 그래서 이 분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얘를 증명하려고 했더니 a랑 b에 대한 내용이 도저히 모르겠어. 루트가 껴있으니까.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땐 보통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제곱해.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3은 a분의 b가 되죠. 그러면 3a는 b가 되죠. 아, 제곱 안 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a제곱은 b제곱이죠. 그러면 a제곱에다가 3을 곱한 수가 얘지.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 b제곱은 3의 배수지. 맞죠? b제곱이 3의 배수면 내가 뭐라 그랬지? b도 3의 배수야. 아까 증명해줬죠? b가 3의 배수니 우리는 이 b를 3k라는 수로 둘 수 있어. 3의 배수니까. 자, 얘를 다시 대입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3a제곱은 b를 내가 3k라고 뒀으니까 3k의 제곱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3a제곱은 9k제곱이라서 약분하면 이런 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 k제곱에다가 3을 곱한 a제곱은? 그렇지. a제곱은 3의 배수야. 근데 a제곱이 3의 배수면 a는 3의 배수지. 그래서 나는 그때의 a를 3m이라고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증명이 뭐였냐? 루트 3은 a분의 b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요 a는 3m이었고 알고 보니 요 b는 3k였지. 그러면 a와 b가 서로 소라는 처음에 나의 가정의 모순이 됐죠. 나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증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a랑 b는 서로 소가 아니라 3으로 약분이 되는 수였던 거야. 그러니 내가 처음에 결론을 부정했던 이건 틀렸어. 그래서 결론 부정이 틀렸기 때문에 이명제는 틀렸다. 그러므로 루트 3은 무리수다. 이게 규律법이에요. 너희들한테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증명하는 과정을 좀 이해했으면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규律법은 이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쪽 숙제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증명하는 내용이니까 연습장에 종이를 할애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감.